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머릿속이 벌써 그 공간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탕비실 앞에서 나누는 나지막한 웃음소리,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알 수 없는 눈빛들, 그리고 어제 분명히 웃으며 인사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묘하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 그 불안한 느낌. 여러분, 이거 딱 아시죠? 사무실이 참 이상한 곳입니다. 분명히 일하러 가는 곳인데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업무가 아닙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건 마감 보고서가 아니라 점심자리에서 오간 그 한마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애매한 이모지 하나, 그리고 내가 없었을 때 무슨 말이 오갔을지 모른다는 그 찜찜함입니다. 파벌, 뒷담화, 줄 세우기. 직장 생활 좀 해보신 분이라면 이 세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셨나요? 파벌 싸움이 최고조로 달아오른 살벌한 사무실에서 혼자 유유히 제 길을 걷는 사람. 어느 쪽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도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 존재감은 분명히 있는데 공격 대상이 되지는 않는 그 기묘한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어른의 교양 살롱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착하게 지내면 돼요. 같은 뻔한 조언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군중 심리라는 날카로운 도구로 사내 정치의 구조 자체를 해부하고 그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진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전략적 투명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출근길이 진짜로 달라질 겁니다. 먼저 우리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는 파벌이라는 놈의 정체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편을 가르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뇌 안에 수십만 년 전에 새겨진 생존 회로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를 상상해 보세요. 혼자 떨어진 인간은 사자의 밥입니다. 무리 안에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배신자인지를 끊임없이 파악하는 건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뒷담화가 원시 시대의 집단 생존 정보 시스템이었다고 말합니다. 저 녀석은 사냥할 때 꾀를 부려 저 사람은 식량을 몰래 숨겨도 같은 정보 공유가 무리 전체의 생존을 결정했으니까요. 문제는 현대의 사무실이 사바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그 낡은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의 거장 구스타브 르봉은 1895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군중 속에 포함된 개인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잃고 오직 집단의 감정에만 휩쓸린다. 130년 전 말인데 지금 우리 사무실을 딱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벌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논리로 설득하려 드는 건 화염방사기 앞에서 우산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어설픈 중립입니다. 나는 정치질 안 할 거야. 그냥 중간만 갈 거야.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파벌 싸움이 불붙은 조직에서 어설픈 중립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뗏목 하나 띄워놓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가 여러분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쟤는 왜 우리 편에 안 서지? 혹시 저쪽이랑 손잡은 거 아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적이 2배로 늘어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답은 뭘까요? 이제부터 가본 게임입니다. 전략적 투명인간이란 구석에 숨어서 존재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시야에는 분명히 존재하되 그들의 정치적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지만 적의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요. 이 전략은 3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라. 사무실의 뒷담화는 거대한 정보시장입니다. 누군가 슬쩍 다가와 야, 김대리 이번에 완전 사고 쳤다는 거 들었어? 라고 묻는다면 그건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보를 팔라는 거래 제안이에요.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이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아, 진짜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3초도 안 걸렸죠.
하지만 그 3초가 여러분 목에 밧줄을 거는 순간입니다. 방금 내뱉은 그 말은 5분 뒤에 누가 그러는데 김대리 평소 행실이 나빴대로 둔갑해 사무실을 떠돌 겁니다. 출처는 이미 지워진 채로요. 전략적 투명인간은 이 상황에서 질문의 마법을 씁니다. 미끼를 던졌을 때 절대 물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되물으세요. 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고 상대의 말하고 싶은 욕구는 채워줬으며 상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내가 얻었습니다. 입은 닫고 귀만 열었을 뿐인데 상대는 나를 좋은 대화 상대로 기억하고 나는 정치적 리스크 제로로 정보까지 챙기는 겁니다. 두 번째, 업무적 권위라는 방패를 세워라. 파벌 주동자들이 가장 손쉽게 공격하는 대상은 일은 적당히 하면서 관계에 목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가장 건드리기 꺼려하는 대상은 대체 불가능한 성과를 내면서 사적인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죠. 서울이 왜 난공불락의 도시였는지 아세요? 성벽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북한산이 병풍처럼 맑고 한강이 해자 역할을 하며 도심이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여 층층이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능력이 바로 그런 지형지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일 하나는 진짜 깔끔하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비난은 절반의 설득력을 잃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건조함입니다. 업무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날카롭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사막처럼 건조하게, 파벌들이 점심자리에서 누군가를 씹고 뜯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산책을 나가세요. 저 사람은 원래 자기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치적 게임판에서 빼버립니다. 세 번째, 관점 전환의 화법을 익혀라. 아무리 철저히 방어해도 집요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점심자리에서 동료가 눈을 빛내며 묻죠. 야, 너는 이번 팀장님 결정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되지 않아? 이 질문을 해부해 볼까요? 예스라고 하면 팀장 반대파, 노라고 하면 팀장 앞잡이, 모르겠다고 하면 기회주의자. 세 갈래 길처럼 보이지만 전부 절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팀장님 결정이요? 저는 그것보다 이 결정이 이번 분기 우리 팀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더 걱정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화의 중심을 사람의 옳고 그름에서 업무의 현실적 영향력으로 완전히 비틀어버린 겁니다. 상대는 잠깐 멈칫하고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논쟁의 중심에서 비켜서게 됩니다. 이런 화법을 두세 번 반복하면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봐도 재미없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포식자는 맛없어 보이는 먹잇감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완벽히 수행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공격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 달려가 해명하고 싶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군중 심리의 파도는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흥분해서 해명하러 다닐수록 사람들은 그걸 구경거리로 소비하며 루머에 살을 붙입니다. 역시 찔리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거 아냐? 라는 해석까지 덧붙여지면서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시간의 힘과 기록의 습관. 루머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힘을 잃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메일, 메신저 내역, 회의록 등 모든 업무적 소통을 기록으로 쌓아두세요. 차갑게 미소 지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조용히 꺼내드는 팩트 한 줄은 수백 마디의 뒷담화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파벌과 뒷담화는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수십만 년 된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어설픈 중립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것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전략을 익혔습니다. 정보는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질문의 마법, 대체 불가능한 업무 능력이라는 방패, 그리고 논의의 축을 비틀어버리는 관점 전환의 화법. 이 세 가지를 조용히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전략적 투명인간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루머는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편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몇 년 뒤 여러분을 괴롭히던 파벌의 주동자들은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지쳐 스스로 무너지거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실력을 쌓고 기록을 남기고 감정 소모 없이 버텨온 여러분은 조직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핵심 인재로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조용히 웃으며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잘 버텼다. 네가 옳았어. 직장 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내 정치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한 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른의 교양살롱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내일 아침 동료가 다가와 "그 소식 들었어?" 라고 물어온다면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것보다 이번 프로젝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내 가스라이팅에서 나를 구출하는 심리대화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의 교양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